예, 지금부터는 스테이트 오브 AI 2020 팔리틱스 부분, 정치적인 것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한번 그냥 쭉 보면서 코멘트를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에티컬 리스크,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윤리적 위험.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시간을 썼다. 몇 년 동안 이런 어, 이 머신러닝을 어떠한 센시티브한 상황에, 민감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를 잡느라고 시간을 썼는데, 이런 2020년에는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관련된 건 정책이나 어떤 사법이나 또는 군 관련된,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중요한 어떤 문서를 좀 얘기하고 있네요. 조이 볼라위니, 팀니 게브루 의 글이네요. Gender Shades, Intersectional Accuracy, Disparities in Commercial Gender Classification. 또 Claire Garvey, Alvaro Bedoya, and Jonathan Frankel. The Perpetual Lineup: Unregulated Police Face Recognition in America. 예, Face Recognition. 그 다음에 Megapixels. The Ethics of Algorithms, Mapping the Debate.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한 Principles of Robotics, Regulating Robots in the Real World,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주류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먼하다. 놀라울 정도로 50% 세계에서 50%가 지금 페이셜 리코그니션을 허락하고 있다. 오직 세 나라가 어, 벨지움이랑 룩셈부르크, 모로코가 어떤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다 있네요. 지금 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다음에 파셜리 밴드된 나라들 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는데, 근데 재밌네요. 그 베네룩스 3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옛날에 벨지움,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오히려 밴을 하고 있다. 예. 페이셜 레코그니션이 이제 포텐셜 리스크부터 롱풀 어레스트, 잘못된 어떤 체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2019년 5월에 디트로이트 경찰이 마이클 올리버,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을 페이셜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으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셀폰 비디오로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올리버 이 사람은 팔에 타투가 있었고, 나중에 그 비디오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올리버, 이 사진이군요. 올리버, 마이클 올리버고, 얘는 타투가 있었는데 이 비디오에서는 타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네. 좀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한데. 예. 그래서 2020년 1월에 디트로이트 폴리스가 또 디트로이트네요. 로버트 윌리엄스를 또 체포를 했어요. 같은 비슷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다음에 CCTV를 보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음, ACLU가 어떤 그 시민단체더라고요. 그 ACLU가 이제 어, 그 사람이 이제 하루 동안 구금됐네요. 그죠? 어떤 설명도 듣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이고 컴퓨터가 틀렸네 하고 이제 풀어줬나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한다. 잘못된 페이셜 리코그니션의 잘못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거,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잡히는 경우네요. 페이스북만 봐도 잘못 인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바로 나오네요. 페이셜 리코그니션. 페이스북 세틀스 클래스 액션 로수트 for 650밀리언. 650밀리언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6,500억.
맞죠? 아닌가? 650억? 6,500억이 거의 7천억 가까운 집단 소송을 당했다. 왜냐면 이 포토 태깅 정말 짜증나죠. 근데 예. 그래서 이것이 일리노이주의 2008년 바이오메트릭 프라이버시 액트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일리노이의 바이오메트릭 프라이버시 로는 굉장히 강하다. 이 미국에서. 그래서 비즈니스는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컬렉팅하기 전에는 늘 퍼미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더 클래스 액션이 일어났네요. 소송이, 집단 소송이. 그래서 2015에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의 포토 베깅 피처는 어, 2010년에 이게 생겼는데 이 2008년 바이오메트릭 프라이버시 액트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의 지금 47빌리언 어, 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만약 그 페이스북이 지면은 47빌리언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맥시멈으로. 그러면 결국 유저들한테 200불에서 한 400불 정도를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리어뷰라는 또 그 회사에 또 이슈가 있었죠. 클리어뷰가 어 이제 페이셜 리코그니션으로서 테크니컬하게 가능한 것들을 이제 노출한 사례.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클리어뷰가 이제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이제 모아서 그거를 이제 600개의 어떤 그 사법 관련 기관한테 서치 엔진, 얼굴 서치 엔진으로 이제 라이센싱을 한 사례네요. 이 클리어뷰라는 회사는 페이스북, 유튜브, 벤모나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그냥 긁어온 거예요. 음, 그죠? 예. 이거 불법적으로 긁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서치 엔진을 제공했다는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돼 왔다. 그래가지고 어, 심지어는 이제 버즈피드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클리어뷰의 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많은 그 뭐 사립 탐정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그다음에 뱅크, 스쿨, 그다음에 심지어는 US 디파트먼트 저스티스, 그다음 베스트 바이가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일리노이 그 주의 그 법에 의해서 ACLU가 또 다시 이제 소송을 걸었네요. 고소했네 클레어뷰를.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알 지다리는 결국은 페더럴 프라이버시 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당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FBI나 LA 폴리스는 이렇게 많이 막 갖고 있지 않은데 클리어뷰는 지금 30억 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셜 리코그니션이 좀 더 사려 깊은 어프로치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라지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좀 더 그 주의 깊은 그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1,000만 장의 얼굴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건데 웹에서 스크레이프 된 건데 이것을 이제 급히 지운 거네요. 그죠? 이 데이터셋은 지금 센스타임 같은 회사, 이거 중국 회사잖아요. 그다음에 맞죠? 매그비, 어, 이것도 역시 신장에서 아마 그 사람들을 그 추적하는 데 사용됐나 본데요. 더 데이터베이스가 어, 메가픽셀스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사용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웠다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1년 동안 폴리스가 이제 그 페이셜 자기네 그 레코그니션이라는 페이셜 레코그니션 툴을 쓰지 못하게. 왜냐 국회가 좀 적절한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1년 동안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IBM은 제너럴 퍼포스 페이셜 레코그니션 프로젝트를 이제 마감하겠다, 안 하겠다. 애플은 뉴욕의 MTA로 하여금 그 뉴욕 MTA가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을 받았다. 이제 코비드 19으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뉴욕의 MTA로 한테 어떤 요청을 받았는데 페이스 아이디를 이제 여기가 아마 MTA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겠죠. 거기에 페이스 아이디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어, 이미지넷을 만든 사람들이 약간 이미지넷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넷 팀은 12명의 좀 대학원생, 그다음에 근데 그 사람들은 4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메일과 피메일, 그다음에 레이셜 그룹, 다이버스한 백그라운드 가진 레이셜 그룹이랑 그래서 어떤 오펜시브한 카테고리를 좀 아이덴티파이하고 예를 들면 레이셜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섹슈얼한 그런 것에 대한 걸 좀 조심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워버렸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툴을 만들어서 유저로 하여금 좀 더 밸런싱된 젠더 관점에서 밸런싱되거나 스킨 컬러에 대해서 밸런싱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공정하게 페이스 얼굴을 클래시파이하고 이미지에서의 액티비티를 잘 공정하게 클래시파이할 수 있도록 이미지넷에서 데이터를 좀 정리했다라는 거죠. 밸런싱 에이지, 밸런싱 스킨 컬러, 밸런싱 젠더 원래 이랬던 건데 이걸 좀 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셜 리코그니션이 계속 이슈네요. 새로운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UK에서 이제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페이셜 레코그니션 툴은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어떤 걸 파기하면 안 된다. 예, 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어, 영국의 어떤 고등 법원에서는 이제 처음 법원이 됐는데 폴리스가 오토메이트 페이셜 레코그니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검토하는 첫 법원이 됐는데 이것은 카디프라는 이제 나라죠 일종의 카디프는 이제 수도죠 웨일즈의 수도 웨일즈의 수도에 있는 에드 브릿지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의 인권이 침해됐다. 그가 크리스마스 쇼핑하는 동안에 이제 사진이 찍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판사들은 그거를 좀 부정했네요. 그 사람의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새로운 어떤 임포턴트 뉴 듀티 그 경찰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차별이 없어지도록 그죠?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얼굴이 폴리스에 의해서 찍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떤 그 기술이 이제 성숙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바이어스에 기반한 액션, 바이어스에 대한 그런 액션은 legally default, cannot be legally default. 글쎄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글쎄요,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사우스 웨일즈 폴리스는 결국은 다시 그 계속 페이셜 레코그니션 테크닉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진전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규제적으로. 그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가 새로운 워싱턴 주가 새로운 어, 법을 이제 페이셜 리코그니션 관련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상당히 이제 뭐 워싱턴주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벨뷰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시애틀에 이제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가면 그 벨뷰라는 이제 도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캠퍼스가 있는데요. 이제 시애틀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발전한 그런 곳이죠.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자체가 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바람에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가 엄청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률이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페이셜 리코그니션 할 때는 뭔가를 이제 미리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네요. 2020년 3월에 제이 인슬리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 메이어인 것 같아요. 그죠? 도지사, 주지사쯤 되겠죠. 음, 처음 US 미국 주로 법에 사인했다라는 거죠. carefully restrict 한다. law enforcement use of 그래서 facial recognition 테크놀로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 거네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인디펜던트한 서드 파티에 의해서 조사가 돼야 되네요. API를 통해서 이 어큐러시와 언페어한 퍼포먼스 디퍼런스가 있는지 특히 레이스나 젠더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 언페어한 퍼포먼스가 발견되면 그 프로바이더는 어떤 새로운 플랜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플랜을 90일 이내에 이제 해야 되는 플랜을 개발하고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레이닝, 그리고 퍼블릭 리포팅, 그러니까 페이셜 리코닝 관련해서 훈련과 어떤 공적인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워싱턴주의 이제 상원의원인 존 엔구에는 이 사람이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의 마이크로소프트네요. 그래서 이 상원의원도 이 입법에 대해서 스폰서를 했다. 예. 그러면 상원의원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매니저인가요? 또 한번 알아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나 중국에서 퍼스트 리걸 챌린지가 일어났다. 프로페서 구빙 지장 저장성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대학 저장과학기술대학의 구오빙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 지역의 사파리 파크에다 violating 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비지터 엔트런스에 페이셜 레코그니션 레지스트레이션을 무조건 하게 한 거죠. 중국에 이런 일 많아요. 어디 입장할 때 이제 얼굴 인식을 꼭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구호의 어떤 그 교수의 소송은 이 데이터가 이제 혹시 유출되는 문제, 한 번 유출되면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파리 이 공원이 결국은 그래도 중국도 좋네요. 결국은 이 소송의 결과로 페이셜 리코그니션이나 지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런 페이셜 리코그니션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콘선이 시리어스하게 되고 있다라는 어떠한 사인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교육부의
있는 과학기술 디렉터인 라이 차우지는 지금 스쿨에서 학교에서 페이셜 리코그니션을 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규제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그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시크릿 스페시피케이션 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자발적인 스탠다드인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이거는 텐센트나 알리페이 이런 회사들이 알아서 이제 좀 거버넌스 하는 거네요. 퍼스널 인포메이션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발적 스탠다드로 가고 있다. 이런 동향도 재밌네요, 그죠? 이제는 페이셜 리코그니션 이슈가 아니라 딥페이크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법하는 사람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게 그죠?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조작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그 생각들이 지금 차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최근에 금지했다. 페이크 뉴스를 퍼블리싱하거나 디스트리뷰션하는 것을 특히 AI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적절히 이제 그것이 페이크로 만들었다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의 어, 최고 입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어, 딥페이크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일레갈하게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AB 730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딥페이크 관련해서 결국 어떠한 재밌네요. 정치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거나 어떤 데미지, 그죠?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오디오나 비디오를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범죄다라는 거죠. 다른 미국의 어떠한 그 주들도 법안이 통과됐는데 다른 리스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법을 바꿨는데 그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된 법을 바꿨는데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을 이제 포함시켰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C셋이 뭐죠? C셋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려 깊은 접근 방법들을 어, 리포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디텍션 테크놀로지, 딥페이크를 디텍션. 지금 딥페이크를 디텍션하는 연구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드믹 디시전 메이킹, 레귤레이터리 프레셔 빌. 이제 알고리즘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규제적인 그런 규제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과 주에서 지금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레귤레이트 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네덜란드의 법정에서는 바로 중단시켰어요. 뭐를 자동화된 어떤 사찰 시스템을 어 웰페어 프로드 사이팅 복지 사기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만약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의 수상 오른쪽에 이 수상은 어,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세계에서 뭘 할 거냐면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것인데 어떻게 퍼블릭 에이전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어, 알고리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 영국의 내무부쯤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이제 행안부, UK 홈 오피스는
컨트로버셜한 아주 논쟁적인 오토메이티드 시전 알고리즘을 없애버리기로 했네요. 영국 비자를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그냥 없애버리기로 했네요. 그 다음에 UK also rolled back a countrywide A-level exam grading 알고리즘. 예, 지금 A-level exam 이게 뭐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능 같은 그런 시험 문제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의 그레이딩 알고리즘을 좀 굉장히 지금 어, 미- 그 영국 전역에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약간 이제 혜택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이어스돼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도 어,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알고리드믹 디시전 메이킹을 어, 이제 금지하는 사례들 재밌는 사례네요. 그죠? 워싱턴주 미국의 워싱턴주는 어떠한 어,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 기관이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네요. 그죠? 페이셜 리코그니션 하고 싶을 때는 뭔가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그 이머전시 빼고는 마치 이제 뭐 무슨 수색 영장을 받듯이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제3의 기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테스트돼야 된다. 어큐러시나 언페어 퍼포먼스나 이것이 저 스킨톤이나 젠더나 에이지 이런 다른 특징에 의해서 얼마나 얘가 공정하냐라는 것을 어,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3, GPT-2도 그랬지만 GPT-3도 역시 바이어스된 프리딕션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릴리전 관련해서 종교 관련해서. 그래서 왼쪽에 보면 GPT-3가 있고 오른쪽에 GPT-2가 있는데 예, 클리어한 바이어스가 다 여기 보면 Two Muslims walked into mosque to worship peacefully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이 이제 GPT-3가 만들어낸 게 They were shot dead for their faith 이런 식의 상당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GPT-3가 이렇게 인터넷 문서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기계죠. 예. 여기서도 보면 투 무슬림 넣었더니 얘가 그냥 투 무슬림스 워킬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그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은 완전히 그 서양에서의 바이어스에 빠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모델 스트레인드 온 라지 볼륨스 랭귀지 온 인터넷 이런 그죠? 특별히 이러한 에포트를 하지 않으면 전체 문서를 다 학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것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GPT-3 자체를 무슨 권위가 있는 것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국방 이슈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사용. 딥마인드부터 이제 미국의 US 아미 리서치 랩 이런 데가 지금 리서치 아젠다가 겹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뭔가 군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 2를 지금 연구 결과를 낸 지 3개월 후에 US 아미도 또 스타크래프트 리절트를 내놨다. 그런 얘기죠. 음, 결국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 RL 이거를 어떤 전쟁 관련된 게임 고나 스타크래프트 하면 당연히 군대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US 아미 리서치 랩은 최근에 어떤 페이퍼를 냈는데 어떻게 내추럴 랭귀지 커맨드가 사용될 수 있는지 리인포스먼트 러닝 에이전트에 예, 뭐 그런 얘기네요. 이 논문이 아마 여기 링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관심 좀 보시고요.
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저도 많이 주장했던 것이 인공지능을 어떤 이런 무기에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논의는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계속 지금 군사적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신러닝 테크닉이 계속 산업화됨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군에 의해서 근데 이제 리얼월드 임팩트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미국의 제너럴 서비스 이 JSA가 아마 그 조달청 같은데요. 한국에 치면 제너럴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미국의 이제 DoD,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죠. 의 어떤 조인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센터는 최근에 부주 알렌 해밀턴한테 800밀리언, 부주 알렌 해밀턴이 큰 돈 받았네요. 국방부랑 미국 조달청한테 얼마예요 이게 지금? 10억, 100억, 1000억, 8천억? 8천억을 5년 동안 받았어요. 뭐 하려고? 데이터 레이블링,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컨디셔닝, AI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and the transition of AI products into new using field programs. 이거 엄청난 국방 프로젝트를 8천억을 부주 알렌 해밀턴한테 줘서 부주 알렌 해밀턴이 이제 책임지고 개발을 하는 건가 보네요. 재밌습니다. 무섭네요. 코그니티브 일렉트로닉 워페어 는 이거는 어떤 개발 환경이네요.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사용돼서 이너미 시그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분석 이제 거기에 공격하는 재밌네요. 이런 어떠한 디벨로핑 에어리아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US 아미는 최근에 락히드 마틴한테 75밀리언 달러 줬네요. 750억을. 그래서 뭐 하느라고? 머신러닝 enabled cyber jamming port for use mounted on drones and home.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 드론 같은 데 올려져 가지고 재밍이라는 건 약간 신호를 교란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AI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와 또 디펜스, 그러니까 그 국방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펀딩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피보탈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엄청나네요. 그 미국 국방부로부터 이것도 얼마예요? 10억, 200, 1200억, 1400억 정도짜리의 뭐 또 뭘 받은 거네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 레졸루션 세트 그 인공위성 그 고해상도 그 인공위성 그 해상 그 지도 그 뭐죠 사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UAV 이제 그 무인 비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좀 엔듀릴, 리벨리온, 스카이디오 같은 회사들이 이제 펀딩을 받았다. 예. 재밌네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결국은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체제를 약화할 것인가. 지금 미국의 국무성이 최근에 어떤 그 규제를 좀 줄였다. 드론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인 비행기가 더 이상 미사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컨텍스트를 몰라가지고. 밥 메넨데스 이 사람은 상원의 포린 릴레이션 커미티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판했네요. 이 의사결정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런 무인 그 치명적인 무인 비행기를 수출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그죠? 오히려 우리가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무인 비행기 수출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이 이제 그 금지됐었나 본데 아마 이것을 최근에 미국 국무성이 이걸 조금 팔 수 있게 했나 봐요. 그래서 유펜에 있는 마이클 호로비치라는 교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음, 이것도 트리팅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를 하나 미사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건 이제 반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걸 좀 어떤 사람은 팔아도 된다. 왜냐면 중국이랑 그 산업적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한쪽에서는 팔지 말라.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또 중국이 다 그걸 잠식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그 다음 스타크래프트. 이제 알파고가 나왔고, 바둑을 이기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알파 스타가 나왔다면, 그 다음 알파 도크 파이트. 이제 로봇 싸움이죠. 달파가 최근에, 어, 가상적인 도그 파이팅 토너먼트를 했다. 그래서 여러 AI 시스템이 서로, 어,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휴먼 파이 어, 휴먼 파이터도 거의 같이 싸우는 거네요.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언믹스처 오브 아카데믹 리서치 랩 조지아 텍에 있는 아카데믹 리서치 랩과 디펜스 컨트랙터가 그러니까 이제 국방 관련 기업들이죠. 이런 데가 여기서 지금 버추얼 도그 파이트에서 싸웠다. 그래서 탑 AI 디벨롭트는 누구냐면 헤론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 휴먼 파일럿을 5대 0으로 이겼다는 얘기네요. 도그파이트라는 거, 제가 죄송합니다. 도그파이트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끼리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랐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 그 싸움이죠. 예. 더 탑 AI 시스템, 헤론 시스템에서는 AI 시스템이 그리고 락히드 마틴에서 온 AI 시스템이 딥 인포스먼트 러닝을 썼네요. 똑같은 어프로치죠. 딥마인드가 쓴 그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 2나 이런 데 쓴 거. 그다음 오픈 AI가 도타2, 여기 도타2가 저는 모르겠네요. 도타2에서 썼는데 이것은 결국 인공지능의 듀얼 유즈 네이처 이중적 사용 커팅 엣지 테크닉이 그 게임 인바이러먼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밀리터리 컨텍스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 결국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휴먼 파일럿을 이긴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앞으로 비행기는 인공지능이 나가서 다른 적군의 비행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싸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긴 AI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전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적의 비행기에 아주 가깝게 가네요. 그러면서 계속 어, 총을 쏘는데 파이어링 하는데 낮은 걸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로월 리가드 하여튼 발사하면서 굉장히 접근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 쓰던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AI의 방식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2024년에 진짜 AI랑 인간 간의 도그 파이트를 한번 시키겠다. 그죠? 그 비행기 간의 싸움이죠. 그걸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군사 분야에서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인 마크 앱스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AI 에이전트 지금 버추얼 도구 파트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리얼월드 컴피티션 할 거다. 2024년에. 그러면서 지금 차이나를 하나의 그 중국을 지금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잘 써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걸 다 아는데 중국도 보고 있는데 그죠? 많은 액터들이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전히 디펜스인데 이 인공지능의 어떠한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어떤 원리를 정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방부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CIA를 얘기하는 거 알 텐데 그죠? 하여튼 그 정보 당국 그다음에 차이나 그다음에 OECD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나름의 AI 팔로시 다큐멘트를 만들고 있다. 공통된 주제는 트랜스페어런시, 오디터빌리티, 로버스트니스, 세이프티, 페어니스고 대부분이 약간 루스하게 그냥 좀 느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US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나 국방부의 프린시플은 어떤 데서 의미가 있다? 좀 더 하이어 레벨 오브 오퍼레이션 스페시피티 좀 더 구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Have you accounted for natural data drift with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compared to data? 이런 구체적인 이런 거 좀 볼만 하겠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비교해서 너가 진짜로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이게 잘 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중국의 AI 프린시플은 상당히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오픈 리소스, 플랫폼, 툴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을 계속 인커리지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아일랜드를 없애고 그 다음에 플랫폼 독점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나름의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가 워낙 거대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모노폴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을 상대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늘 미국의 어떤 강한 플랫폼에 대항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는 AI 에티스 가이드라인, AI 하이 레벨 엑스퍼트 그룹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글로벌 파트너십 온 AI라는 것은 또 새로 나온 거네요.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 컨퍼런스가 새로운 에틱스 코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하죠. 뉴립스랑 ICLR ICLR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러닝 앤 리프레젠테이션인가요? 뭐 그렇죠. ICLR 둘 다 에시칼 프린시플을 만들었는데 맨데토리 코드는 아니네요. 그다음에 코드 앤 데이터 쉐어링을 꼭 그 맨데토리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에시칼 프린시플과 그런 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립스는 이제 리뷰어들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도 약간 머신러닝 앤 에틱스
그쪽을 좀 보면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뉴립스가 그 다음에 오서들로 하여금 그것의 어떤 임팩트라든가 에티컬 에스펙트에 대한 얘기를 소사이어털 컨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했네요. 재밌네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것의 어떤 롤 점점 올라가는 그 증가되는 역할에 대해서 어서들은 정확하게 펀딩 소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뉴립스는 강하게 인커리지하고 있다. 뭐를 쉐어링 오브 데이터랑 모델을 하지만 뭐 맨데이팅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머신러닝 is behind leaders in life science.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네이처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네이처 리서치 같은 저널에서는 오서들이 머티리얼, 데이터, 코드, 그다음 프로토콜을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베일러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다 오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과학인 같은 건 이제 재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할 수는 있지만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구글은 계속 페어니스, 공정함, 해석 가능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텐서플로우 커뮤니티에서도 에듀케이션 컨텐츠와 툴을 계속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리스폰시블 AI with 텐서플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국제 관계 얘기인데요. 미국의 백악관이 지금 중국 회사로 하여금 지금 신장에서 약간 그 사찰 감시를 하는 그런 데와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금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가 24개의 중국 회사들이나 중국 기관을 이제 제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중국에서의 어떤 군사 목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제재한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떤 8개 회사, 그리고 포렌식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포 포렌식 사이언스가 이제 그 다음에 세컨드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의 기술에 억세스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휴먼 인권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즘 그 위구르나 카자흐스탄 또는 무슬림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런 신장 자치구의 이런 사람들을 의 인권을 좀 침해했다 해서 이런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들에는 지금 키호 360, 360, 클라우드 마인즈, 클라우드 워크, 이런 회사들 를 지금 제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페이셜 테크놀로지는 매그비나 센스타임 이런 회사들도 이제 미국에서의 어떠한 펀딩을 받거나 거기서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도전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웨이가 점점 스마트폰 분야에서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되고 있고 머신러닝 테크놀로지에서에 상당히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과 하웨이, 삼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하웨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9년 만에 그죠? 이 회사가
이제 애플과 삼성이 그 막 리드하던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화웨이가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하웨이의 지금 칩이 서플라이가 지금 하웨이가 이제 그런 칩을 공급받기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칩메이킹 그 장비,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는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칩을 하웨이한테 칩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no chips and no supply. 그래서 지금 하웨이의 기린 AI 칩은 타이완 TSMC 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웨이는 이게 다른 중국 회사 내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대만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칩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도체 분야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러한 그 특히 타이완의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TSMC가 그래서 지금 TSMC가 지금 상당히 미국의 그 반도체 전략에 중요한 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텔은 그 차세대 칩의 발표를 이제 딜레이했는데 그다음에 그거를 좀 다른 나라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TSMC가 자연적인 선택인데 그래서 TSMC가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래서 미국과 TSMC가 서로 이제 의존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TSMC의 세일즈의 60%가 이제 미국에서 오는 건데 그리고 아리조나에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12빌리언 12조 12조를 이제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대만의 TSMC가 상당히 미국 관점에선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웨이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친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의 이 TSMC가 상당히 지금 R&D 지출이나 반도체 매니팩처링에서 지금 도미넌트한 상황이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저. 그래서 지금 또 중국 정부는 29조 펀드를 좀 셋업 해가지고 미국 반도체 기술에 지금 의존도를 줄인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중국의 어떠한 반도체 이제 제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예, 그래서 캠브리콘이 지금 이제 상장을 했고, 그죠?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마켓 밸류에이션 확 올라간다. 예, 그러네요. 여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세계에서 큰 그 반도체 수입국인데 1년에 200조를 좀 사고 있네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의 미니스토리 오브 파이낸스, 차이나 디벨롭ment 뱅크 이런 중국의 재무부와 중국 개발은행, 그 다음에 지방 정부 중국의, 그 다음에 중국의 또 공기업들이 지금 이 펀드 29조짜리 펀드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2014년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MIC라는 회사네요. 홍콩 거래소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지금 다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또 들어갔고 거기에 첫날 200%가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 좀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으면 돈도 좀 벌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잘 알고 있었으면요. 그죠? 그 다음에 차이나가 지금 중국이 TSMC 엔지니어 100명을 뽑았다. 예, 그래서 지금 TSMC의 지금 직원들이 2.5배나 많은 그 연봉을 받고 이제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 대만이 3,000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잃었다. 예, 그거는 지금 그 대만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의 10%가 날라갔다는 얘기네. 중국으로 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관신 인티그레이트 서킷 매니팩처링이랑 우한 홍신 세미컨트롤 매니팩처링이 지금 옛날 TSMC 이그제큐티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국 회사가 이 대만의 TSMC 임원들과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경영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사우스 타이완에서 이런 새로운 공장을 열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아주 뭐 재밌는 일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또 미국의 경우는 그러한 미국 상원이 Chips for America라는 액트를 제안했다. 그런 법안을. 예, 그래서 지금 세계의 그 어드밴스드 칩들은 다 절반 이상이 아메리카에서 설계되고 있는데 12%만 제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제조하자는 법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러한 빌은 지금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돈을 22조를 일단 미국의 지금 반도체 회사 제조 회사에 돈을 줘라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10조는 연방 정부가, 그다음에 12조는 어, 국방부가 하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인텔과 삼성한테 좀 더 미국산 칩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까 차이나의 SMIC를 또 제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상당히 미국과 저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AI 이슈보단 칩 이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AI 칩이라는 게 거의 AI와 많이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 많이 저도 많이 언론에 제 글도 썼던 건데 이런 이건 칩과 관련된 것은 이제 크로스보더 M&A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규제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 미국과 독일이 지금 중국의 푸지안 그란드 칩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AI스론을 사는 거를 이제 막았다는 얘기고 2017년 9월에는 미국이 캐니언 브리지 캐피탈 파트너가 레티스를 사는 걸 막았다는 얘기고 또 2018년 3월에는 미국이 브로드컴이 퀄컴을 살려고 하는 거를 또 막았다는 거고요. 2018년에는 또 차이나가 중국이 퀄컴이 NXP를 사는 걸 막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네요. 영국과 지금 미국이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영국 이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를 중국의 캐니언 브릿지가 사는 걸 또 막았네요. 그다음에 2020년 4월에는 중국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회사를 사는 걸 또 이거는 허용을 했네요. 차이나가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독일의 시멘스가
지금 미국 회사 아바타를 사겠다라고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영국 회사 암을 사느냐, 예, 이거 이제 영국 사람들, 이게 영국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영국 관점에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AI 내셔널리즘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금 정부가 AI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자기네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했었다, 그죠? 음, 그래서 지금 독일이 어떤 법을 통과시켰네. 2020년 6월에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투자나 인수를 그 유럽이 아닌 EU가 아닌 회사가 특히 로보틱스나 AI 회사나 세미컨덕터 회사가 어떤 거를 사고 하는 거를 이제 조심 이제 리뷰 검토하고 막을 수 있게 허용했네요, 독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뭔가 그 소유하는 그 지분을 25%에서 이제 10%만 소유했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죠? 포린 오너십을. 예. 일본도 마찬가지네. 일본도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데 2019년 8월에 포린 인베스터 외국 투자자가 어, 일본 정부한테 보고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10% 이상의 주식을 어, 제, 일본 회사의 10% 이상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 뭐 상장된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지, 예, 이런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네요. 2020년 6월 달에는 지금 영국은 이제 파워를 확장시켰다. 예, 엔터프라이즈 액트 2002에 따라서 어, 그런 공익에 의해서 어떠한 인수합병에 더 많이 간섭할 수 있게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M&A를 많이, 특히 AI 컴퍼니들, 그다음에 그 타겟 컴퍼니가 레비뉴가 1 밀리언 파운드, 1 밀리언 파운드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200억, 200억이 넘는 그러한 AI 컴퍼니를 M&A 하는 거는 좀 영국 정부가 들여다봐서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미국 회사 엔비디아가 영국 회사 암을 이제 사는 거, 팔리는 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걸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파운더가 헐먼 하우저인데 이 사람이 이것은 굉장히 영국한테 나쁠 것이다. 암이 만약 엔비디아한테 팔리면, 그래서 팔지 말라는 얘기죠. 하우저는 주장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영국의 잡이 없어질 것이고, 이거 엔비디아가 브리스톨의 이세라를 2011년에 샀을 때 문제가 된 것처럼 일단 영국의 잡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규하고 있는데 암의 뉴트럴리티, 그리고 유로피안 라이센스, 지금 엔비디아와 싸우고 있는 유로피안 라이센스, 그 영국의 유럽의 그 라이센스를, 그 암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그 암이 또 중국에 투자를 받았나 보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US 암이랑 차이니스 암으로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고. 에, 결국은 그래서 이 영국 회사가 두 개로 찢겨질 것이다. 뭐 이런 것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하우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네요. 이 사람이 지금 어, 예전에 처음부터 암에 인발부가 됐었고, 그러니까 알콘에서 스피너 탈 때 이제 그때 하우저가 나왔나 보네요, 그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설립한 건데, 예. 그래서 유로피안 벤처 캐피탈이 지금 상당히 어, 미국 회사한테 이런 스타트업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 오히려 이제 돈을 버니까 좋은 건데, 늘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고, 어, 이제 내셔널리즘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국익에 얼마나 이익이 되냐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또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야당은 인수가 되더라도 헤드쿼터는 영국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딥마인드도 영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 구글한테 이제 팔렸잖아요. 약간 영국 사람들이 열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AI 내셔널리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버짓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예, 재밌네요, 그죠? 2019년 2월에 트럼프가 이제 이그제큐티브 행정명령 13859에 그 서명을 했는데 인공지능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돈을 1.5 2021년에 1.5 빌리언 달러 어, 1 1.5조죠. 예, 이거는 밀리터리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농업, 에너지, 헬스 어, 쪽에서의 디파트먼트의 어떤 인베스트, 밀리터리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OD의 어떤 버짓은 이제 93 밀리언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930억에서 이제 이거밖에 안 될까 아무리 좀 더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넌 디펜스 AI R&D를 보면 지금 여기 뭐 1.5 빌리언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R&D 규모를 좀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는 AI를 어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런 슈퍼파워 간의 경쟁의 어떠한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AI, 퀀텀 컴퓨팅,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슈퍼파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액트, 엔들리스 프론티어라는 액트가 있네요. 이런 것이 이제 제한됐다는 얘기네요. 제한된 건데 이것이 만약 입법이 되면은 테크놀로지 디렉토레이트, 내셔널 사이언스, 그러니까 미국 과학재단의 테크놀로지 디렉토레이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알파처럼 활동을 해서 미국 국방성 이제 그 알파처럼 활동을 해서 5년 동안에 100빌리언, 100조를 펀딩한다. 예. 그다음에 시리즈 오브 지역의 테크놀로지 허브에 또 10조를 제공한다. 예. 그런데 많은 보통 이런 것들은 여기도 재밌게 써놨어요. 이러한 법안은 보통 통과가 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것도 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어요. 예. 예, 지금 이제 한 5장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이게 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죠? 이런
지금 미국 상황을 봤고요. 지금 AI 내셔널리즘 인 차이나. 그래서 Decentralizing Policy Experimentation to Cities. 이거 재밌네요. 이제 중국은 이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셔널한 뉴 제너레이션 AI 이노베이션 앤 디벨롭먼트 파일럿전,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 파일럿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 중국의 지금 과학 기술 부는 지금 어떤 시티들 여러 도시로 하여금 AI 파일럿전을 만들어서 20 AI 파일럿전이네. 20개의 AI 파일럿전을 지금 2023년까지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이건 디센트럴라이즈된 익스페리멘테이션이다. 그래서 AI 파일럿전이 되는 시티들은 좀 더 AI를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네요. 그죠? 특히 매니팩처링 제조와 그다음에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링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팔러시 익스페리먼트, 그다음에 AI 기반의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해봐라라는 얘기죠. 데킹 이거 데킹 카운티 이거 어느 도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나 스마트 파밍 굉장히 재미있는 어프로치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장 경제로 해서 기업들이 경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정부 주도로 시티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냐 하는 건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얘기네요. AI 내셔널리즘 인 더 UK. 지금 차이나가 UK로 하여금 좀 더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결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인 UK의 지금 영국 의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차이나 리서치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UK와 차이나 간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그룹은 뭐 뭐를 많이 본땄냐면 유로피안 리서치 그룹 그래서 맨 UK로 하여금 EU를 떠나라고 한 사람과 좀 비슷한 그런 친구들과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프레셔, 그다음에 이 차이나 리서치 그룹으로의 프레셔가 지금 UK로 하여금 지금 하웨이에 대한 펄리시를 이제 그동안의 레코멘데이션과 다르게 이제 돌리긴. 그동안 이제 아마 영국은 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 프레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스 타임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어, 이 센스 타임이 이제 나갔네요. 그죠? 신장에서의 어떤 신장 지구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 이슈가 있었던 센스 타임은 더 이상 이제 영국의 헤드쿼터를 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상당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Another Wave Country Declare 이제 내셔널 AI 스트래티지를 AI 스트래티지를 낸데 안 된대 이런 식으로 또 나름 조사를 한 거네요. 뭐 한국은 낸 거로 돼 있습니까? 컴플리트. 예. 재팬은 뭐예요? 예. 하늘색은 좀 AI를 신경 쓴다는 뜻인가? 근데 USA는 또 분홍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관점에서 스트레티지를 낸 데와 안 된 데를 여기 OPSI라는 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US 텍스 코드가 지금 미국의 좀 조세 세금의 코드가 휴먼을 로봇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에이스모글루랑 이거 데런 에이스모글 하버드 교수죠. 마네라, 레스트로 이 사람들의 논문이 뭐라고 텍스 리폼 2000년부터 2017년간 텍스 조세 리폼을 결국은 이펙티브 레이버와 로봇의 텍스 레이시 드라마티컬리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레이버 텍스 레이스는 굉장히 높은데 소프트웨어나 이퀴먼트에 대한 텍스 레이스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보다 로봇을 쓰는 것을 장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음, 그런 건데 글쎄요. 저는 꼭 이것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어스들은 악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이 텍스 자체가 오토메이션을 증가시킨다. 근데 이것이 소셜리 디자이러블하지 않다? 이게 좀 문제예요. 이 데이런 에소모글루나 이런 분들도 천상 경제학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토메이션으로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영학자라면 오히려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잡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약간 오토메이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오토메이션 텍스를 만들어야 된다? 글쎄요.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Jobs and Risk of Automation in the EU 19 countries. 뭔가 오토메이션 때문에 잡이 리스크에 있다. 이런 또 리포트인 것 같은데 1872개의 기업의 임원들 세계 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AI 때문에 지금 자동차나 조립, 텔레콤에서 직업이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CPG? CPG가 뭐야?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기나 뭐 리테일, 파이낸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기존의 섹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CPG가 여기 컨슈머 패키지드 굿이네요. 소비재. 하여튼 잡들이 줄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벤지오, 조수아 벤지오, 핫사비스, 앤드루 그다음에 AI 리서치 이런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뉴립스 2019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한 액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라이밋 체인지를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리모트 센싱으로 오토매틱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하고 시스템을 옵티마이즈하고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엑셀러레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이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뭐 좋은 얘기 한 거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해서 좀 있어 보인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프리딕션은 뭐 별 내용 없어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AI 2020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